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오늘은 좀 지수가 좀 빠졌죠, 그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약간 조정이라든가 뭐 어떤 투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이제 조정과 투매라는 이제 투매와 조정, 요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뭐 이제 원론적인 뭐 강의를 하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올라온 종목들 또는 급락한 종목들, 급락했다가 뭐 돌아서는 종목들 이런 것들 위주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사례를 좀 많이 들으려고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오늘 하고 뭐 최근 2, 3일 동안 보면 이제 통신주들이 좀 급등을 많이 했는데, 제가 방송하면서 통신주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통신주를 좀 가져다가 놓고, 오늘 주제 있죠? 여기 뭐 조정과 투매의 차이,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평상시에 이제 안 다루던 통신주 위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네. 자, 일단 이제 바로 들어갈까요? 네. 그리고 국제유가 얘기도 좀 해야 돼서 일단 시황 얘기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제 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까지 좀 더우면은 내일부터는 좀 선선해지는 것 같더군요. 그죠? 네. 원래 9월 이맘때쯤이면은 날씨가 이렇게 안 더운데 오늘 낮에까지는 좀 덥더라고요. 그죠? 네. 네, 기후가 많이 뭐가 바뀐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일단 보죠.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6, 코스닥은 마이너스 0.8. 요게 지수라는 게 그래요. 이게 21선 위에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 보여요, 상태가. 그렇죠?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코스닥보다 더 세 보이는 이유가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21선 위를 이렇게 누르고 있거든요.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상태가 좀 좋아 보이죠, 보기에. 근데 코스닥 지수는 뭔지 모르게 앞에선 강했어요, 코스피보다. 근데 지금은 또 약간 어정쩡하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주식 하시는 분들, 특히 개인들이 좀 약간 불안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락이 시작되면은 이제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차트 보고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뉴스 보면은 뭐 당연한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뭐 큰 조정이, 현재로서는 큰 조정이 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악재 있나요? 뭐 악재 항상 있지만, 그죠? 그 얘기가 맨날 그 얘기고, 그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증시를 둘러봐도 조정을 시작했거나 조정이 올 것 같은 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외 증시 한번 오랜만에 볼까요? 네. 보면 다우지수 뭐 맨날 얘기했지만 그냥 횡보 중이고요. 횡보 중인데 긍정적인 건 저점을 높이면서 횡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고 있는 거고, 나스닥 지수도 뭐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올해 1월 달부터 뭐 7월 달까지 거의 진짜 3월 달에 그 미국의 은행 파산, 그거 빼고는 큰 조정 없이, 큰 투매 없이 계속 올라오기만 했으니까 좀 쉬어야죠. 그죠? 뭐 그러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증시, 요즘에 독일 경제가 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저러나 일단은 횡보 중.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저기 뭐예요,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것도 기대를 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증시도 어때요? 네, 횡보예요 지금. 네. 이게 만약에 조정이 시작됐으면 벌써 뭐 떨어져서 이러고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어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조정이 오거든 걱정하시라고. 조정이 혹시라도 시작되면 그때 걱정하시지 미리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일본 증시 여기도 그냥 이러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 그죠? 네. 중국은 요즘에 경제가 뭐 힘드네 마네 그러고 있지만 여기도 그냥 요 상태에 있어요. 러시아 증시도 그냥 박스권이고요. 호주도 박스권이죠. 인도 여기 잘 간다, 그죠? 그리고 대만 그냥 뭐 횡보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뭐 어디 조정받는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 코스닥만 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전 세계에서 어디 뭐 증시가 하락하거나 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그런 확실한 데이터나 근거는 없습니다. 네, 없으니까 미리 걱정들 하지 마세요. 그래도 조정을 대비해야 되지 않나요?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갈 때를 그거나 준비하세요. 맞잖아요, 그죠? 네. 돈 못 버는 사람들이 맨날 주식시장 걱정해요. 조정 걱정하고 그런 걸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 급등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야무지게 잘 수익을 챙겨볼까 그 걱정이나 하시라니까요. 근데 보통은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냥 조정 오는 거 아니야? 내 돈 사라지는 거 아니야? 내 거 안 올라오는 거 아니야? 맨날 그런 걱정들만 하세요. 그러니까 힘만 드는 거죠, 그죠? 네. 이제 그런 걱정들만 하다 보니까 막상 자기 종목이 움직이면은 대처할 줄을 몰라요. 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런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그냥 이렇게 하락으로 끝났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여기서 치고 나가주면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좀 올라가서 지수도 올라가고 좀 괜찮을 텐데 뭐 그렇진 않죠. 네. 이러고 있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도체 업황이 돌아섰네 만에 그러고 있지만 그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고점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나름대로 사상 최고가거든요. 보이세요?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까요? 그냥 뭐 코로나 굳이 그렇게 안 했어도 됐을 것을,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코로나 잡는다고 막 사람들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심했던 것 같긴 한데 통제하고, 그죠? 네, 뭐 방역 패스한다고 막 난리지겼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재택근무 시키고 막,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IT 기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가 그때 떼돈을 벌었죠. 반도체 업종이 그때 떼돈 벌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한 1, 2년 동안 10년치 벌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때 그러고 나서 꼭지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꼭지가. 그러니까 그 꼭지까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회복을 한 상태에서 뭐 단기 여기 고점을 돌파할 만한 지금 뭐 딱히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뭐 AI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죠? 네. 그거 이제 뭐 발전 단계고, 그죠? 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여기를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확 뚫고 나가면 되겠지만 통상 우리의 통념상으로 봐도 여기의 고점을 바로 돌파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온다는 생각보다는 쉴 자리에서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얘기예요. 네. 근데 또 이 와중에 또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게 닥치고 있냐면 국제 유가 상승. 그래서 또 이제 인플레이션 안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그 기사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네, 자, 보시죠. 불붙은 국제유가, 일부 현물. 그러니까 현물은 뭐냐면 주식하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현물 또는 선물 이런 얘기 있죠, 그죠? 현물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물건, 물품 그 얘기고, 선물은 이제 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그 가격을 대충 예상해서 이렇게 거래하는 걸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 기름 관련된 현물은 100달러 선을 돌파하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국제유가는 WTI 기준이죠. 이건 미국 기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저도 오늘 낮에 보여드렸지만 WTI는 91달러 정도에 있거든요. 근데 브렌트요,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94달러. 근데 나이지리아산 있죠? 나이지리아도 이제 석유가 생산되잖아요. 여기는 100달러 100달러 넘어섰다는 거예요. 현물 가격이. 제가 자꾸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고유가 수혜주들을 좀 담아놔야 된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유가가 좀 더 오를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국제유가가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거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국제유가가 99.9달러까지 가든 아니면 뭐 100달러를 돌파하든 100달러를 돌파해서 110달러까지 가든 여러분들이 사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아니 뭐 기름 넣으실 때, 자동차 기름 넣으실 때 조금 더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큰 화물차를 운전하시거나 운수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총선 앞두고 기름값 올라갔다고 해서 뭐 버스비라든지 이런 뭐 공공요금을 쉽게 올리지 못할 거거든요. 설령 올려봤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조금, 그쵸?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자꾸 올라가니까 이제 뉴스가 막 그래 나오니까. 그래서 기름값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분간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오른 상태로 유지가 좀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두려워하지는 마시되 기름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사시는 게 좋겠죠. 실제로 그 기름만 그런 게 아니라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막 올랐거든요. 그 어제 이거 김 실장님이 방송 어제 뭐 그 관련된 거 하셨잖아요, 그죠? 네. 저희 한번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원 이게 에너지 업체인데 오늘 요것도 계속 올라가요. 이원. 최근에 흐름이 좋죠. 오늘도 한 2% 상승 마감했고, SK 가스 있죠. 네. 사람들이 자꾸 이제 기름만 쳐다보는데 가스를 보시라니까요. SK 가스는 이거 오늘 22%까지 뽑았었어요. 거래도 많고. 돈 들어온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기름값은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크고, 관련된 업체들은 수익성이 개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들처럼 이제 불안감이 휩싸여서 현금 들고 조정할까봐 달달달 떨지 마시고, 네. 돈 되는 쪽에 가서 베팅을 하면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네? 말이 있듯이 어딘가는 올라가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뭐 그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증시가 큰 폭락이 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국제유가 급등 때문에 증시가 폭락한 적은 거의 없고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국제유가가 급등해서 전세계 증시가 폭락했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국제유가가 폭락해서 전세계 증시가 폭락했던 적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국제유가가 폭락해서 증시가 빠졌다기보다 그냥 어떤 큰 이유가 있어서 같이 빠졌다고 보는 게 맞는데, 자,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국제유가하고 증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국제유가가 폭락할 때가 위험한 거지 폭등할 때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WTI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있죠. 이때 많이 올라가서 146달러까지 갔거든요. 이게 2008년도인데 이때거든요. 자, 이 당시에 국제유가 계속 올라갔어요. 2003년도가 저길 거예요. 그 이라크 전쟁 있었을 때, 사담 후세인 잡으러 간다고 나왔을 때, 그때가 한 20달러대. 근데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140달러. 5배, 7배 오른 거죠, 그죠? 그 전에는 뭐 17달러까지 갔었어요. 이때 9.11 테러 터졌습니다. 자, 보세요. 9.11 테러가 2001년도에 터졌죠. 국제유가가 폭락했잖아요, 여기서. 이 당시에 전세계 증시 폭락했었어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있죠. 이 당시에 다우지수를 보면 이 지점이라니 올라갔어요. 아까 그 기름값 폭락했을 때 있죠. 그때 증시 폭락했고요. 기름값 올라갔을 때 다우지수 올라갔다니까. 네. 그 다음에 아까 기름값이 또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가 언제죠? 여기잖아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여기죠. 그때 무지하게 폭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증시는 어땠을까요? 여기입니다. 박살났어요. 박살났다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다시 자, 이렇게 올라가 바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100달러대를 회복했거든요. 보이시죠? 쭉. 그때 증시가 같이 동반 상승을 합니다.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러다가 국제유가가 증시가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국제유가가 잘 그 다음부터 박스권이었죠. 뭐 100달러에서 110달러 여기 그죠? 네, 110달러, 뭐 12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 6월, 7월 이후부터 국제유가가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2년 동안. 자, 그러면 기름값이 이렇게 싸지면은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천만에요. 뭐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둥 막 난리를 치겨요. 20달러대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4분의 1 토막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당시에 그럼 주식시장이 올랐을까요? 천만에. 이 당시에 다우지수를 보면 이 지점이거든요. 잘 보세요. 네. 증시가 잘 올라가다가 기름값이 폭락할 때가 딱 요 지점. 어때요? 증시가 못 올라가죠? 이해되셨어요? 네. 기름값이 올라갈 때는 보통 문제가 안 생겨요. 떨어질 때 문제가 생긴다니까. 자, 좀만 더 볼까요? 네. 이런 얘기 어디서 들으시겠어요, 그죠? 네. 이 얘기 끝내고 테마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막 이렇게 좀 올라갈 때 여기 보면 살짝 올라가죠, 그죠? 이것 때문에 자꾸 이게 차트가 좀 엉뚱하게 보이는데 이 지점이에요. 국제유가가 막 올라가죠. 2017년, 2016년도 올라가고 2017년도에도 올라가고 2018년도 올라가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나스닥으로 볼까요? 나스닥을 보면 요 지점 미친듯이 한 번이라도 틀린 적 있어요? 없다니까요. 미친듯이 가잖아요. 이제 구축산업에서 이제 하이테크 시대가 됐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 기름값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죠. 순간적으로. 그리고 바로 회복해서 그때 어땠어요? 기름값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천천히.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차분하게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증시는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나스닥으로 보죠. 다우지수를 봐도 똑같아요. 어떻게 됐어요? 같이 가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언제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까? 인플레이션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인플레이션이 없었으면 20년 전 집값이랑 지금 집값이랑 똑같아야죠. 20년 전 닭 한 마리 통닭, 그죠? 네. 치킨 가격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야죠. 왜 틀린데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꾸 돈의 가치는 하락하니까. 그렇죠? 네. 월급을 아무리 올려받으면 뭐예요? 물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국제유가 얘기 자꾸 나오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대신에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많이 할 거라고. 그러니까 테마주를 하든 아까 뭐 SK가스나 이원처럼 관련주를 사서 수익을 내시든, 그죠? 네, 하시라고요. 저희는 중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사드렸어요. 사놨어요. 사놓은 게 있어요. 아마 올라올 때 아마 시원하게 올라올 거예요. 네. 대선주를 요즘에 많이 합니다만 절대로 대선주만 사진 않습니다. 네. 대선주는 우리 방 보유 종목 중에 일부일 뿐이지 그게 전체가 돼서는 안 돼요. 왜냐면 아무리 대선주에 자신 있고 그래도요, 대선주만 다 사놓죠. 대선주가 갈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 대선주가 365일 매일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안 갈 때는 되게 지루해요. 그래서 항상 골고루 사야 돼요. 골고루. 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해드린 거의 핵심은 뭐예요? 네.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가 문제가 아니고 폭락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 최근에 국제유가가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치랑 연관이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사우디에서 이제 감산을 자꾸 한다고 하고, 그러면 또 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빈살만 입장에서는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왜 사우디 빈살만이 되게 막 그 나라 돈이 많고 막 되게 잘 살고 석유 파니까 막 부국으로 하시잖아요. 부국 돈이 많은 나라.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대네요. 그 뭐예요? 그 아람코인가? 아람코. 네. 수익성이 이렇게 좋지가 않답니다. 네. 수익성이라는 게 이제 매출 대비 뭐 얼마나 남느냐, 그죠?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좋지가 않대요. 막상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허당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왕가가 이제 그 모든 걸 잡고 있으니까 또 거기 우두머리 이제 빈살만이 돈이 많아서 이제 유명해진 거지. 그냥 전체로 보면은 그냥 그렇다잖아요. 그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큰 나라가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지금 다른 얘기 못하니까 넘어가겠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 뭐 전 세계를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주도하는 나라가 없다라고 봐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기름 팔아서는
전 세계 패권을 쥐기가 힘들어요. 자원이 많은 나라는 수탈을 많이 당하지 전 세계의 적이로 되진 않더라고요. 패권 국가가 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종목 예로 넘어가죠. 요즘에 아무튼 이제 조정이냐 뭐 저기냐 뭐 이런 얘기들 슬슬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정받고 있는 나라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국제유가 때문에 조정받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보면은 약간 투매가 나오긴 했어요. 특히 이제 한동훈 테마주에 대해서 오늘 투매가 많이 나왔는데, 그 한동훈 테마주 투매 나온 거에 대한 분석은 오늘 공개방송 오후에 해드렸으니까 그거 이제 보시면 돼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실시간 녹화 방송 다 남겨놨으니까 뭐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봐도 되고, 유튜브 쪽에 그 실시간 방송 거기 그쪽에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보셔도 되니까, 그 오늘 한동훈 테마주 얘기 안 할게요. 자, 투매와 조정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짧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종목들 한번 보죠. 투매하고 조정은 엄연하게 다른 말이에요. 투매 그리고 조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이제 조정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많이 갔을 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주가가 이제 과도한 주가 상승이 심하면 당연히 과열되겠죠. 그럼 시켜야죠. 그러니까 약간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오는 거죠. 투매는 뭐냐, 둘 다 하락하는 건 똑같은데, 투매는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훅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패닉이죠. 살짝. 그러니까 이 투매가 이미 충분히 빠져있는 바닥권에서 나오느냐, 뭐 살살 올려놓은 상태에서 빠지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트가 다르긴 하겠지만, 투매는 그냥 갑작스럽게 하락하는 거고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래 없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물론 조정도, 조정을 시작할 때 보면은 거래 없이 떨어지긴 해요. 그 부분은 비슷하지만 여긴 일시적인 거고, 조정은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에요. 요즘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게 누구예요? 2차전지죠. 차트를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정에 걸려들면은 그냥 답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랫동안 이제 진짜 무슨 거의 뭐 징역이죠, 징역을 사는 건데, 에코프로 이제 올라갈 때 아마 더 갈 것 같고 또 갈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내가 에코프로를 왜 안 샀을까? 아니면 내가 중간에 왜 팔았을까? 전문가들은 저걸 추천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똑같아요, 사람은.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어때요? 아, 조정이구나. 시간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물론 전 여기서도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랬지만 나중에 더 올라갈 때는 아, 미쳤다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 미친 거라고. 대놓고 비판했잖아요. 그죠? 이건 미친 거다. 여기 이제 물리면 진짜 약도 없겠다. 여기서 물려도 약이 없는데 여기서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 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도 뭐 뱀을 되게 싫어하지만, 뱀 독사들 있죠. 독사 이빨 보면은 어떻게 생겼는 줄 아세요? 예, 아주 그냥 한번 물면은 깊숙하게 박히게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빨이 구부러져 있다니까. 한번 물면 안 놀라고 독을 다 주입하려고 이게 약간 구부러져 있다.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 산에 다니는 사람들 있죠. 뭐 약초꾼들 다 최첨단 저거 제일 좋은 등산화를 신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뭐 신고 댕겨요? 예, 장화 신고 가요. 장화. 군대 갔다 오신 분 남자분들, 예, 전투화 있죠. 전투화가 왜 그렇게 목이 긴 줄 아세요? 그게 얼마든 20 몇 센치인가 그런데, 전투화가 약간 올라와 있죠. 부추처럼. 그 높이가 왜 그렇게 정해졌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그 독사 있죠. 살모사. 독사들, 그죠? 네. 걔네들이 보통 이렇게 사람을, 걔네 땅바닥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사람을 물을 때 딱 그 정도 높이까지만 올라온답니다. 그 위로는 공격을 못 하는데요. 그래서 군화의 높이가 딱 그거에 맞춰가지고 제작이 됐다잖아요. 네.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네. 갑자기 이 얘기, 독사 얘기 왜 했냐면,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이게 물리는 거예요. 그게 독사한테 물리듯이 물리면 방법이 없다니까요. 나중에 물리고 나서 독이 다 퍼진 다음에 아는 거예요. 내가 물렸구나. 그때 저 양반 얘기 들을 걸,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 이미 시작됐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모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캔들이 쭉 늘어지듯이, 저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캔들이 다 붙어 있죠.
조그만 캔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막 힘있게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근데 지금은 그냥 줄줄줄줄줄 떨어져요. 거의 붙어 있죠. 미라처럼 이제 말라붙어요. 이러고 있는. 이제 시작이라니까. 그렇죠? 이건 조정이 시작된 거. 당연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인 하락 나온 거, 그거 이제 그런 게 투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아까 신세계 건설 이런 거 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조정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조정이 끝난 거였는데 저기 2차 전지들이 막 날아다니니까 이제 신세계 건설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씨 짜증나. 그래서 팔아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2차 전지 사러 갔겠죠. 그러니까 여기 투매 나왔죠? 이게 뭐예요? 이게 투매인 거예요. 이게 이미 조정 다 끝났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할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동차거나 아니면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명품 가전제품이라고 해볼까요? 아니면 명품 옷? 코트? 원래 한 500만원짜리인데 100만원 깎아서 20% DC에서 400만원에 팔고 있었는데 물건이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이제 업자가 빨리 그냥 이거 치우고 가려고 특별히 300만원에 팔았어요. 사요 안 사요? 저 같아도 사겠습니다. 전 바로 삽니다. 저 같으면 사겠어요 그거. 안 그래도 필요한데 이게 웬 거야? 사죠. 네. 근데 주식은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해주면 쌍욕을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러냐고. 네. 그리고 다 갖다 버리죠. 신세의 건설. 근데 희한하죠?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네.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사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 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보통 전문가들 중에 나쁜 전문가들, 네. 좋은 전문가도 있지만 나쁜 전문가들은 대충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추천도 안 했는데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정반대로 하는 거니까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제가 지나가다 얘기해 놓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수익 많이 나지 않았냐고 들어오라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전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죠. 근데 정말 나쁜 거 같으면 얘기도 안 하겠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투매 나왔다가 지금 슬쩍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슬쩍. 저를 딱 한 일주일만 대통령 시켜주시면 내가 이 종목들 다 올려줄 수 있는데 뭐 제가 대통령 될 일은 없겠지만 그죠? 일주일만 딱 시켜주시면 이 종목들 다 올려줄 수 있어요. 낙폭과대 종목들이 다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아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상한가 점으로 나오게 그냥 해놓고 이제 퇴직하는 거죠. 이제. 근데 아무튼 이제 기대를 해봐야죠. 뭔가가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런 데서 이제 바닥에서 투매해놨다가 올라오는 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는데, 자 오늘 보면은 통신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유신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저기예요. 유신은 저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최근에 이제 열심히 들었다 놨다 하다가 오늘 시원하게 상한가 쭉 나오죠. 아주 좋아요. 네, 보유 종목 아닙니다만 보면서 너무 좋아요. 저번에 한번 언급한 적은 있잖아요. 며칠 전에 그죠? 요즘 이런 게 움직인다. 차트는 괜찮아 보인다. 지나가면서 언급했던 적은 한두 번 있을 거예요. 최근에. 요일까지는 잘 모르겠고 며칠 날 얘기했는지 아마 이번 주 총과 어제는 아니면 지난주 후반부겠죠. 그죠? 네. 근데 올라오죠. 그죠? 근데 이게 뭐냐, 이거는 조정을 충분히 끝내놓고 들었다 놨다 해놓고 지금 쏘는 거예요. 충분히 재매집이 돼서 올리는 거니까 아주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통신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통신주. 근데 통신주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통신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별로 얘기해드린 적도 없고 뭐 회원들이 새로 들어오셔도 통신주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방에서 통신주를 했던 게 하나 있긴 있죠. 이노 인스트루먼트. 이게 이제 한동훈 테마주로 샀던 건데 통신주예요. 그래서 그냥 간 거죠. 통신주라서 산 게 아니라 한동훈 테마주로 샀는데 통신주로 갔어요. 근데 최근에 5G, 그 다음에 이제 6G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통신주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저기 어디요,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 뭐예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그죠? 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한다 안 한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안 한다가 아니라 한다. 그리고
6G 그 종목들이 막 지금 섞여서 올라오는데 통신주들이 급등을 하거든요. 오늘 통신주가 상한가가 두 개 나왔는데 KMW하고 에이스테크라고 있어요. 이게 둘 다 코스닥 종목인데 상한가에 가긴 갔는데 전혀 부럽지가 않죠. 왜? 불쌍해 죽겠어요. 최근에 1,700원에서 저점 찍고 3,800원이니까 두 배 이상 올라왔네요. 그죠? 안 부러운 이유는 보세요. 아주 그냥 조정에 잘못 걸려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 이렇게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저주를 퍼부어서 죄송한데 반드시 나온다니까. KMW 상한가 나왔거든요. 부럽긴 뭐가 부러워요. 20년 9월달이 고점인데 그때 89,500원 거의 9만원이었죠. 최근에 만원 찍었어요. 이건 뭐예요? 9분의 1 토막.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나가 떨어지겠네. 그러다가 지금 분노에 지금 상한가가 나오고 있지만 그냥 안 돼 보이죠. 이거는 너무 많이 떨어졌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인간적으로.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통신주가 급등해 나와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시라. 엔텔스 이것도 이제 이건 그나마 좀 낫죠. 그나마. 근데 아무튼 이것도 낙폭과대인데 지금 티 올라오죠. 솔리드 이것도 이게 뭐냐면 이게 투매인 거예요. 2차전지 때문에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이제 투매 나왔다가 바로 회복해 정신 차려서 올라오고 아까 유신처럼 차트를 만들어 놓고 제로 나오니까 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괜찮죠, 그죠? 네. 그리고 오이 솔루션 나가 떨어졌다가 정신없는 바닥이었는데 여기서 투매 나왔다가 올라오는 이건 조정이 아니에요. 이미 바닥이 나왔는데 2차전지 때문에 또 투매가 나왔던 거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2차전지 욕할 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 난 욕을 해야 되겠다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 불쌍한 애들을 보세요. 이게 뭐 이 정도 빠졌으면 됐지. 2020년도가 고점이었거든요. 여기서 이만큼 빠졌으면 됐지 세상에. 그때 대비 이것도 5분의 1 토막 가까이 난 거거든요. 이 불쌍한 애를 갖다가 여기서 또 뺀 거예요. 여기서 제가 2차전지 보고 제가 썩은 놈들이라고 막 욕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막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FRTech 이것도 보시고 이것도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오죠. 대한광통신 여기까지 보죠. 요거하고 하나 더 볼까? 와이어블. 여기에서 지금 상승들이 나와요. 근데 자 이제 보세요. 요게 핵심 포인트인데 KMW가 과거에 되게 잘 갔죠. 잘 보시라니까. 저기 이제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여기가 한 3,000원대였어요. 3,000원 초반이었고 나중에 거의 9만원까지 가죠. 그러면 이제 뭐 억지로 얘기하면 30배, 한 20배에서 30배를 간 거예요. 통신주 그때 많이 갔죠. 그리고 에이스테크 여기 보시면 이것도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한 여기 2,000원대네요. 그죠? 2,000원대가 여기 3만원까지 갔으니까 10배 이상 간 거고요. 고점은 다 똑같아요. 2020년이에요. 엔텔스는 이제 뭐 버벅버벅 되다가 나중에 여기서 한번 뽑았고 21년도 이건 약간 좀 다르긴 하죠. 네. 솔리드 자 2017년도가 바닥이고요. 2020년 이게 고점이죠. 요거는 1,000원에서 1,800원 정도에서 13,000원까지 10배는 안 되지만 5배 이상 간 거고 그죠? 오이 솔루션 네. 여기도 2017년이 바닥이죠. 바닥이 한 7,000원 되겠습니다. 7,000원에서 2년 뒤에 3년 뒤에 7만원까지 10배 갔죠. FR텍도 그 당시에 많이 갔고요. 고점은 똑같아요. 2020년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 마찬가지. 이건 이제 여기서 갔고요. 그죠? 그리고 와이어블은 18년, 19년, 2020년 고점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1,500원 정도 하던 게 6,000원까지 갔으니까 4배 정도 갔네요. 참 많이 갔죠, 그죠? 근데 통신주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지독할 정도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정도를 많이 간 거예요.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 전 정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 뭐가 돼요?
테마도 약간 수혜를 입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전 정권 때, 전 정부일 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게 뭐예요? 5G. 솔직히 5G 제대로 역할 못하지 않나요? 오죽하면 KT인가 어디 저기 막 그 주파수 할당받은 거 막 회수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LG 플러스하고 KT도 KT였나? 그 업체가 좀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아신 분들 있으면 써주세요. 네. 그러니까 5G 요금제는 그렇게 비싸게 받아먹으면서 실제로 성능은 떨어지고 제대로 구현도 안 됐고, 그죠?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했는데 지금 6G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6G.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게 그래서 많이 갔어요. 그리고 2018년에 특히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가 전 세계에다가 막 그 5G 그 통신 중계기 막 까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득을 봤어요? 삼성전자가 득을 봤으면 거기에 장비 부품 납품한 우리나라 통신주들 수익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많이 났겠죠. 그러니까 테마주로서도 많이 간 거고 실제로 실적도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 통신주들이 그때 많이 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완전 박살났죠, 그죠? 네. 개별주 테마주도 많이 갈 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간 게 누구예요? 순간적인 힘으로 많이 간 게 2차전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하죠. 저주를 퍼버서 죄송한데 2차전지 그 관련주 중에서 이런 식으로 폭락할 거 많습니다. 난 나중에 금양 있죠, 금양. 난 저거 어떻게 되는지 난 저게 궁금해요, 금양. 실제 매출도 없잖아요. 2차전지 관련해서 제대로 수익 나는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수익이 아니라 매출이 일어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 걸려 드시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망치는 거예요. KMW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돈을 잘 벌 때가 있어요. 근데 돈을 잘 벌면 쉴 때가 있는 거죠. 코로나 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뭐가 많이 올라갔었죠? 네이버하고 카카오 아닙니까? 많이 갔잖아요. 그 대가가 따른다니까요. 네이버는 막 사고 싶어요, 진짜. 카카오는 중국계 자본이 들어가서런가 이상하게 사기 싫어요. 근데 아무튼 카카오 보시고 많이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대가를 치른다니까. 이게 조정이 오는 거 이런 데서 가고 또 갈 때. 옛날에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차전지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근처에도. 2차전지 관련된 산업 자체가 긍정적일 수 있어도, 그죠? 네. 그게 과열되면은 반드시 조정이 와요. 조정이 온다니까. 근처도 가지 마시라. 그러면 지금 뭐 하시는 게 좋겠어요? 2차전지 때문에 안 그래도 아까 제가 안 그래도 불쌍한 애들 더 힘들게 해놨다고 막 그랬죠?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시면 걱정이 없으시겠죠. 왜? 거기서 세게 나오니까. 제가 오늘 낮에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고유가 수혜주들 중에서 낙폭과대 심한 종목들 많아요. 흥구석유 있죠, 흥구석유가 원래 평상시에 되게 잘 가던 회사예요.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이것도 최근에 뭐 했어요? 안 그래도 바닥에 나왔죠? 그러니까 1년 넘게 못 가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 애를 갖다가 세상에 2차전지 저 썩을 놈들이 급등하는 바람에 흥규석을 들고 있는 이제 여기 투자자들이 뭐 한 거예요? 멘탈이 깨져가지고 패닉 와서 던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올라갔잖아요. 이거 여기 저점 대비 지금 거의 2배 올라왔어요. 이거 판 사람들을 얼마나 지금 속이 따갑겠어요. 피눈물 난다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여기 있는 거 사세요. 여기 있는 거. 또 차트만 보고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거. 그리고 이미 바닥에 나왔었는데 2차전지들 때문에 패닉에 빠져서 순간적으로 떨어졌던 거. 그런 종목들에서 수익이 많이 나실 겁니다. 최근에 로봇주들 많이 올라오죠. 이렌시스. 이렌시스도 바닥 나와서 잘 만들어 놨었는데 2차전지 때문에 떨어졌다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거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더 나올 거예요. 더 나올 거라니까. 그래서 투매와 조정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이 시작된 종목을 절대 그쪽 가서 붙지 마시고 조정이 끝난 종목들,
조정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간단한 얘기잖아요. 아까 SK가스하고 저기 이원 얘기했죠? 이원이 뭐예요? 이거는 개별주는 아니지만 뭐예요? 조정 끝났잖아요. 조정이 끝났다는 가장 간단한 신호가 뭐라고요? 이평선이 모여 있으면 조정 끝난 거예요. 이평선들이 막 각자 막 따로 놀고 있다가 이평선이 왜 모이냐면 하도 그냥 오랫동안 안 가고 짓눌러 놓으면 이평선이 모여요. 모였다가 지금 들었다 놨다 하면서 펼쳐지잖아요. 지금 펼쳐지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게 E1, 그 다음에 아까 SK가스 어디 갔죠? 이평선이 지금 모여있죠? 그러니까 다리미로 그냥 다림질 할 때 쓰는 다리미로 그냥 꾹 눌러놓은 거예요. 그냥 숨도 못 쉬게. 그러다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에 관심 가지시라고요. 낙폭과대 심한 게 좋으면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하시고. 아셨죠? 2차전지 저거 이제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리고 아까 그 오늘 오후에 그 오후 방송에서 낮에 그 공개 방송할 때 오후 방송 거기 보시면 그 한동훈 테마주에서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이런 거 지금 잡으시면 안 돼요. 고점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요. 밑에 있는 거 많아요. 한동훈 테마주가 태양구속밖에 없으면 내가 이거 사라고 하겠는데요. 아니 이 밑에 있는 거 많다니까 지금. 아직 안 간 거 준비 다 된 거 많습니다. 근데 굳이 위험 감소하고 이쪽에 들어갈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꼭꼭 저기 오후 방송 꼭 보세요. 여기 신용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오늘 한동훈 테마주가 많이 빠진 이유가 한동훈 테마주 전체적으로 신용이 많이 늘어났어요. 최근 한 2주 동안 많이 늘어났다니까요. 그럼 세력이 그냥 가요? 절대 그냥 안 가죠. 털고 가요. 털고 한다니까. 반드시 털고 갑니다. 그렇게 보죠. 근데 이제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에 그 이재명 씨가 단식을 하고 있죠. 아직도. 아까 보니까 뭐 전 대통령도 뭐 병문안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단식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선주가 약간 흐름이 약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긴 있어요. 왜냐면 돌발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왜냐면 뭐 아까 보니까 뭐 검찰에서 이제 체포영장이라고 하나요?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네. 법원이랑 잘 친하지가 않습니다. 네. 학교 전공도 이제 법대 그쪽은 잘 몰라서 네. 교양 과목으로 듣긴 했는데 뭐 그게 다. 근데 아무튼 뭐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에서 이제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뭐 그런 거 있죠. 체포동의안 그런 게 이제 나오겠죠. 뭐 그게 부결이냐 가결이냐 막 그거 막 얘기가 많던데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대선주들은 움직임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보면서 계속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계속 들으시면 되고. 아셨죠? 네. 아무튼 이제 뭐 한동훈 테마주 투매 나온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오늘 개미들이 좀 오버한 거예요. 네. 불안하니까 오버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해드리면 국제유가는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련주들의 주목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셔라. 아까 얘기해드렸죠?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증시가 내려앉지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 증시가 내려앉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022년 작년 2월 25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국제유가가 어떻게 됐죠? 잠깐만요. 그때 국제유가가 이만큼 급등했잖아요. 순간적으로 여기서 확 급등했죠? 이 당시에 전쟁 터지기 전부터 좀 올라와 있었어요. 전쟁 터져서 이만큼 올랐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 증시가 이만큼 폭락했나요? 폭락했냐고요? 안 했어요. 저것 때문에 폭락한 게 아니에요. 폭락 안 했다니까. 뭐 미국 증시 볼까요? 미국의 다우지수 국제유가 그때 쭉 폭등했을 때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오히려 올라갔어요 증시가. 이만큼 떨어진 거는 저기 이제 금리 인상 임박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떨어졌지. 국제유가 오를 때 미국 증시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저만큼 올라도 80달러, 90달러 하다가 순간 130달러까지 뛰었거든요. 그러면 국제유가가 한 50% 급등했다는 얘기인데 미국 증시 안 떨어졌고 우리나라도 멀쩡했다니까.
이해가시죠? 네, 겁먹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이틀 동안 공개방송 한다고 지금 목이 아파갖고 네, 평소보다 3-4분만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기 뭐예요,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고생한 것만큼 수익들도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김 실장님이 테마주를 되게 잘하세요. 요즘에 이제 뭐 초단기 이런 걸로 이제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써놓으셨네.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드린다고 하니까, 단기 매매 뭐 그런 거, 매도 타이밍을 난 잘 못 잡겠다, 매도 타이밍, 네, 그런 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방송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요즘에 초단기가 무지하게 잘 된답니다. 들어가셔갖고 많은 도움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